반갑습니다. 자, 8월 12일 월요일입니다. 지금 밤 9시 20분이 다 돼 가는데요. 자, 오늘도 매매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매매 동향 한번 좀 볼까요? 자, 매매 동향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외국인들이 코스피는 감망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지난 금요일과 마찬가지로 약 한 500억 가까이 매도를 했습니다. 기간도 마찬가지 지난 금요일과 똑같은 패턴을 보이는데요. 코스피를 약 185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코스닥도 821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는 오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옵션 동향도 보면 외국인들이 콜을 샀고요. 풋도 샀는데 풋을 32계약, 콜을 11계약을 샀죠. 금요일 날도 보면은 콜하고 풋을 동시에 샀는데 대신 콜보다도 풋을 조금 더 많이 샀죠. 자, 외국인들의 이 옵션 동향만 본다면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하락이 나올 수는 있겠다. 하지만 머지않아서 바닥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 완전히 바닥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기관 외국인이 동시에 코스닥을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은 코스피까지 지금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 보시죠. 아마도 기관들도 외국인들 좀 감망을 하고 있는 듯 하거든요. 아직은 뭐 하락의 징후가 좀 더 강하지 아직은 상승의 징후보다는 하락의 징후가 조금 더 강한 듯 합니다. 자, 그 다음 환율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금요일에 제가 환율 차트를 오랜만에 여러분께 보여드렸는데요. 그때 제가 여러분께 너무 공포 분위기는 아니었죠.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더 같이 한번 보시죠. 환율 차트를요. 우선 월봉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환율 차트상 월봉상요 이미 마지막 5파 상승을 향해서 환율 차트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반대로 이 코스피 지수는 마지막 5파 하락을 향해서 내려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환율 차트를 보시면 자, 여기가 1파 상승 구간이고요. 요 자리까지요. 그 다음에 여기가 2파 조정이 들어왔고요. 2파 조정. 3파 상승이 여기까지 들어왔고, 그 다음에 4파 조정이 들어왔고요. 지금은 5파 상승 구간입니다. 이미 3파 상승을 종가상으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자, 지금 자리는 이미 5파가 완료가 됐다라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은 이미 5파가 완료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물론 지금 이 캔들이 이번 달 8월달 캔들이기 때문에 이 캔들의 크기가 여기서 좀 더 커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캔들이 꼬리를 달면서 캔들이 그 몸통이 작아질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이 캔들이 다음 달에까지 9월 달까지 연결돼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이 될지 아니면 다음 달이 저 고점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월봉상 이미 5파 상승이 3파 상승 고점을 종가상 돌파를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코스피가 저점이 임박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환율은 어느 정도 이제 고점이 온 것 같고요. 이번 달이 고점이 나올지 다음 달에 고점이 나올지 모릅니다. 코스피도 반대로 이번 달에 저점이 나올지 다음 달에 저점이 나올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 하락의 폭이 코스피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은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만약에 조정을 받으면 급할 이유는 없습니다. 조금씩 좀 분할 매수를 해서 물량을 조금 모으시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주봉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봉도 보시면 자, 여기 길게 행보를 했죠. 여기서 출발합니다. 1파 상승, 그 다음에 2파 조정을 길게 받았습니다. 옆으로 3파 상승, 4파 조정, 그 다음에 지금은 5파 상승인데 이미 요 현재 구간 자체가 요 3파 상승의 종가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5파가 지금 이 자리에서 멈췄다 하더라도 이미 5파는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는 그러면 반대로 지금 자리가 어떻게 보면 저점이 될 수도 있었던 자리입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저 하락이 어떻게 보면 그냥 저점이 나올 수도, 이미 나왔다라고 볼 수도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뭐, 이달 말에 또 좀 더 빠질 수 있을지, 아니면 다음 달까지 빠질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거는 오파가 거의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라, 오파의 종착역은 아직 지금 현재는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아마 이번 달까지는 좀 확인하기가 좀 힘들 것 같고요. 만약에 월봉상 이번 달에 양봉이 나왔는데 다음 달에 만약에 이 양봉의 절반을 넘어서는 음봉이 떨어진다면 환율은 완전히 고점이 나왔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코스피는 이번 달에 하락의 음봉이 캔들이 나오더라도 다음 달에 만약에 강력한 양봉이 뜬다면, 이 하락의 음봉의 절반을 넘는 강력한 양봉이 만약에 다음 달에 뜬다면 이미 코스피도 바닥을 찍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제가 보기에는 뭐 이 올라오는 그동안에 강력하게 올라왔던 그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환율 차트가 한 방에 바로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고요. 코스피 지수도 하락을 해왔던 그동안의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한 방에 바로 급등을 해서 날아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락이 완전히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보더라도 당장 급등이 나오거나 뭐 추세를 타고 당장 돌파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우리는 확인을 하면서 좀 빠질 때마다 조금씩 물량을 모으는데 한 30% 정도는 현금을 가지고 계시면서 완전히 돌아섰다라는 확신이 들 때 그때 이 30% 물량을 나머지를 때리든지, 아니면 조금씩 모으다가 갑자기 많이 급락이 나오면 또 지난번처럼 갑자기 순간적으로 한 이틀 동안 급락이 나올 때 물량을 또 사 모을 수도 있으니까요. 30% 정도는 현금을 가지고 계시고 나머지는 조금씩 빠질 때마다 좀 분할 매수도 괜찮을 듯 합니다. 자, 일단 주봉까지 봤는데요. 자, 그 다음에 일봉 한번 보겠습니다. 일봉상으로도 보면 지금 우선 저 이격이 좀 벌어져 있죠. 여기서 이미 자 하나 둘 셋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하나 둘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이 자리가 애매했던 자리라서 지금 쌍봉을 찍으러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쌍봉을 찍으러. 이 종가가 얼마죠? 1215원. 요 종가가 얼마죠? 1216원이기 때문에 오늘이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내일이라도 이제 좀 조정을 준다면 좀 여러분은 싸게 살 수 있는 이제 좀 기회를 가지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라는 좀 생각도 좀 일부는 해봅니다. 그래서 환율의 일봉 차트나 주봉이나 월봉을 봤을 때는 이제 환율은 어느 정도 고점에 다가왔다, 코스피를 보면 어느 정도 저점에 다가왔다 라고 좀 크게 보면 결론을 그렇게 내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연봉을 보면 우리나라 주식은 또 2, 3년 뒤에 다시 한번 큰 위기가 올 것 같습니다만, 연봉을 보면 그거는 그때 가서 볼 문제고, 우선 지금은 이제는 거의 저점이 다가오고 있다, 저점이 임박해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단지 지금 매매 동향에서 보면 아까 보여드렸듯이 외국인들이 지금 코스피나 코스닥을 기관 외국인 동시에 매도를 하고 있고, 옵션도 지금 풋을 방향을 더 많이 잡아놨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종목별로 보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글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요, 분봉을 보시면 120분봉을 보면 이 보조 지표들이 보면 자 지금 현재 보이시죠? 지금 현재 가열권에 올라와 있거든요. 보조 지표들이. 이글베이시란 종목만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아무거나 한번 볼까요? 대부분의 지금 종목들, 일반 개별주들 보면 미코드 한번 볼까요? 자, 보조 지표들이 보면 대부분 지금 가열권에 들어와 있고, 파동도 이미 5파가 짧은 소파동상
오파를 대부분 완성을 했거든요. 제가 쭉 훑어보니까. 자, 서해건설도 보시면, 네, 지금 현재 고점이고, 짧은 소파동상 오파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자,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분봉상 120분봉상 이런 고점이 나왔다면 앞으로 한 3일 정도는 최소한 3일 정도는 주가가 좀 눌려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정도 아니면 이번 주 한 금요일까지라도 주가는 좀 눌려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시점이 우리가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분할해서 매수할 수 있는 좀 절호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번 주 8월 15일이 목요일이잖아요. 8월 16일이 이제 금요일인데 남은 이 일수가 하수 금 세 번 남았네요. 그러면 이번 주까지는 좀 이 30분봉, 특히 120분봉이 좀 어느 정도 침체 구간 정도는 가주면 반대로 환율 차트는 조금 더 오를 수 있을 것 같고 일봉의 캔들이요. 그 정도 되면 좀 저점 매수 이제 해볼만 하지 않을까. 그래서 분봉을 유심히 보시면서 분봉이 침체권으로 들어왔을 때 조금씩 좀 분할 매수가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일부 종목들은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저점을 좀 살짝 깨는 종목도 있을 수는 있거든요. 좀 약한 종목들은. 또 그렇지 않은 종목들은 뭐 쌍바닥, 더블려장 쌍바닥에 놓을 수도 있고요. 또 일부 종목들은 뭐 국일제지 같은 종목은 지난번에 4,300 얼마까지 왔었는데 그 자리를 다시 한번 깨지는 않을 것 같고요. 국일제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국일제지는 이번에 강력하게 반등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는 깨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은 무리해서 지금 매수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매도를 하시고 현금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분봉이 지금 현재 좀 높기 때문에 좀 기다려 보시죠. 저 분봉이 지금 가열권이기 때문에 저 가열권이 뭐 내일 좀 더 오른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저 분봉이 내려올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충분히 분봉이 침체권에 들어왔을 때 그때 한눈에 캔들 차트라든지 외국인의 매매 동향을 체크하면서 좀 바닥점을 우리가 잡아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본 규제 관련주들은요. 이제는 자 이번 주가 마지막 매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일본 규제 관련주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 모나미는 장중에 좀 강하게 반등이 들어왔는데요. 일본 규제 관련주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이번 주에 좀 매도를 하시는 게 맞고 비중을 드러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본 규제 관련주는요. 자. 물론 뭐 솔브레인이란 종목 같은 경우는 아마 좀 이렇게 좀 가격 조정을 좀 받고 행보를 하다가 글쎄 제 촉인데요. 그냥 좀 가격 조정을 받고 행보를 좀 하다가 이 종목은 갑자기 무슨 호재 뉴스가 나오면서 순간적으로 한 2, 3일 급등이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보긴 해봅니다만은 일단 전체적으로 지금 솔브레인을 제외한 나머지 일본 규제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은 좀 정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일단은 좀 비중을 줄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후성도 보면 제가 보기에는 후성도 지금 모양이 글쎄요 내일 정도는 반등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후성도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한번 자 보시죠. 자 이 두 번째 있는 요 양봉의 캔들이 굉장히 지금 사람을 묘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자리가요. 왜냐하면 자 이 종가가 이 종가보다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 종가가 8,580원인데 요 자리가 얼마냐면 8,620원이에요. 어쨌든 요 종가보다도 이 양봉의 캔들이 높았기 때문에 요거를 2파로 3파 상승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 원래는요. 그럼 1파 상승, 2파 조정, 3파 상승, 4파 조정, 5파 상승인데 이게 너무나 미약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쌍봉을 치면서 확인 사살 한 번 더 요게 약했기 때문에 요약한 부분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한 번 더 이렇게 좀 올라와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후성도 지금 자리요. 오늘 저점 자리 9,980원인데요. 오늘 1,100원 종가에 끝났죠. 만약에 다시 한 번 더 9,900원을 만약에 깬다면
이제는 좀 정리를 한번 좀 비중 조절을 하시든지 좀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당분간은 좀 정리를 해놔 놓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분위기에 따라서 우리가 또 재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환율 차트를 보여드렸듯이 지금은 이제 일반 개별주나 종합지수가 이달 말이 지나면 좀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좀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자, 일본 규제 관련주는 비중을 좀 서서히 줄여 나가시고요. 일반 개별주는 빠질 때마다 지금 분봉이 높으니까 분봉이 침체권에 들어올 때마다 물량을 좀 모으시는 게 맞는 듯 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나라가 일본을 하이트 리스트에서 좀 제외를 시켰지 않습니까? 자, 그런 뉴스가 내일 아침에 좀 자극을 줄 수도 있고요. 지금 현재 미국 선물도 그렇게 좋지는 않고 유럽 증시도 그썩 좋지는 않으니까 당분간 이번 주에는 또 8월 10일로 강복절도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좀 저쯤에서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일본 규제 관련주는 반대로 좀 고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